3월 10일 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달러 약세는 주가 상승이다라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소비재와 자본재를 좀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단기 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판단해주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글로벌 경기 회복 테스트 국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중국 양회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속도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변동성 확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수급 측면에서 본 국내 증시의 흐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이 엔화 약세와 중국 양회의 진행 상황 등 이 국내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풀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테스트 국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이 주요국들의 증시가 랠리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테스트 국면이다라고 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글로벌 증시를 낙관하고 있는 그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지표의 호조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2월 지표에 속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중국의 춘절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재고 축적이 강하게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시퀘스터의 영향력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단기 고점을 찍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1, 2개월 안에 이 ISM 제조업 지수의 단기 고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지는 4월까지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전략에 따라서 이 IT 대형주를 매수할 것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기에 대한 베타가 높은 조선과 건설, 화학 업종이 반등할 때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엔화 약세는 지속되지만 속도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이 국내 증시의 조정 요인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엔화 약세의 향방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화가 3년 7개월 만에 96엔을 상회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의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달러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보면 우선 일본은행이 2% 목표의 인플레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는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이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가 이 점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엔화의 상승 속도는 이전과 다르게 좀 완만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는 이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조기 시작 가능성이 그 속도를 좀 점쳐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오늘 추천 종목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테크윈, 빙그레와 CJ CGV, 메일유업과 휴비트 이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 제시해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중국 양회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중국 전인대의 핵심은 이 민생 안정을 통한 질적 성장 그리고 도시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시아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아오캉 사회는 중급 생활 수준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 증가분인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1조 원의 대부분을 민생 안정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양로 보조금을 10% 인상하는 등 이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서민형 부동산 공급 그리고 도시화 개혁 등에 이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 관련주의 대세는 이 화장품과 카지노, 여행 등 주로 내수 소비 관련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국 정부가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등 올해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함께 추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줬는데요. 올해 3월 중 헬스케어의 수익률이 2.2%로 이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의 바로 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이 두 분야에 같이 초점을 맞춰서 좀 투자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줬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